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인터뷰의 진행자 한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 37대 LA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낭만 인터뷰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낭만 인터뷰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일단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아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기대가 많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로버트한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LA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말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배우시게 된 겁니까? 예. 한국말은 아직도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말을 주로 썼습니다. 이제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할 때 시대고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저와 우리 동생을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ESL이에요. 예. 그때 이제 킨더가든하고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말만 주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학교 가서는 제가 유학생을 또 만나게 됐어요. 유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더 하게 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이제 한국말을 계속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또 영어만 또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우리 로버트한 변호사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이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그 연방 하원의원 뭐 기타 등등해서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취재도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한인 회장으로서 출마하게 되고 당선이 되어가지고 벌써 이제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인 회장으로서 좀 활동을 지금 해왔는데 3개월 동안에 아주 짧게 지나간 것 같겠지만 그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 어떤 그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네, 일이 그만큼 많았고요. 제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 시작하자마자 그 대형 산불이 나갔고 그렇죠. 예. 갑자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산불 나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우리 한인회 우리 모든 직원들 스태프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동안 뭐 펀드레이징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25만 불을 우리가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 또한 그 새로운 어떤 한인회가 구성이 되면 또 그 회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 이사분들이 되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활동했던 그 이사들도 같이 또 참가하신 분도 있고 새롭게 이번에 참여하신 이사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네, 잘 됐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사실은 우리 한인회에서는 지금 세대 교체 중이라서 나름대로 챌린지도 있고 근데 챌린지가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사회가 지금 26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명 정도는 그 전 임기 때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너무 감사하게 또 다시 조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사는 이제 1.5세 이제 2세 분들 많이 우리가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하고 또 네트워크도 굉장히 세고 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 그분들과 함께 이제 로버트한 회장이 생각해 왔던 그런 어떤 비전이나 또 한인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왔고, 그 과거 이제 산불 그 피해 어떤 자들을 좀 이렇게 보살피느라고, 좀 케어하시느라고 좀 바쁘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들과 함께, 한일의 새로운 어떠한 개혁과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비전과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계획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첫째는 한인에 대한 일단 위상을 높이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쌓았던 네트워크나 이제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일단 정치력 신장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력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힘이 생기고 특히 민원 서비스 같은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원 서비스도 더 다양하게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 이상은 이제 펀드레이징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리소스가 필요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리소스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특히 그동안 한인회는 이제 코리아타운 단체라고 이제 많이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인식을 이제 깨고 싶어요. 네네. 사실은 한인회는 LA 카운티 전체 한인들을 대변하는 단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서도 매년 푸드뱅크 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때는 우리 여기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그 밸리 지역에서 네네. 그 행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골고루 다양하게 로케이션도 우리가 이제 잘 선택을 해서 LA 카운티 모든 한인회를 우리가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뭐 정치력 신장은 원래부터 로버트 변호사가 이제 한인 회장 되기 전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또 그거에서 많은 경험들을 쌓은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인회가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펀드레이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버트 한 회장이 갖고 있는 많은 인적 그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이사장님이 스티븐 강이에요.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부터 또 이제 이사들도 많은 네트워크를 일단은 활용을 해야죠. 네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 쪽에 이런 커넥션하고 액세스를 통해서 펀드를 이제 더 많이 받아내야죠. 사실 그런 펀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인 단체들은 그런 펀드 노하우가 없는 거죠. 네, 그거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노하우도 우리가 더 배우고 지금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지금 스티브 강 지금 이제 한일에서 이사장인데 지금 LA 공공사업위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랑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때 그러니까 한인들이 정말 LA시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지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많은 한인들이 그러한 어떤 LA시 사업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또 한인 이사장이 됐으니까 또 한인회가 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의 비즈니스에 LA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로버트 한 회장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펀드를 딸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올림픽스도 오고 또 월드컵도 있고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앞으로 이코노믹이나 뭐 컨트랙이나 그렇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미리 찾아내 갖고 우리 모든 이제 뭐 비즈니스나 뭐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오퍼튜니티를 이제 앞으로 알려주기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이전 1세대 또 1.5세, 2세 이런 변혁기를 거쳐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던 일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인 사회가 로버트 안 변호사가 이제 회장이 됐을 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러니까 LA시의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가 생활해 왔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그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니까 찾아내서
좀 한인 커뮤니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한인회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오가 있다면 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듯이 그 업그레이드예요. 예, 예. 위상하고 이제 업그레이드인데요. 그러려면은 우리부터 먼저 그 인포메이션하고 모든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하고 이제 근데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액세스가 가장 필요해요. 맞습니다. 액세스 필요하려면 일단은 사실은 이게 개인 그 관계부터 시작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도 또 이제 포함되는 게 정치력 신장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정치력 신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컨셉인데요. 일단은 우리 커뮤니티부터 힘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죠. 네. 힘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목소리도 내야 되고 이제는 제가 몇 년 전에 2013년에서 2017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플래닝 커미션에 있었어요. 네네네. 플래닝 커미션이 이제 한국말로 도시개발 위원회. 도시계획의원인데요.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럼 공청회를 이제 반드시 하는데 제 기억에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 이제 공청회가 있을 때.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참석을 안 하시는 분 그냥 뭐 무관심?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보면 항상 건물이 이제 짓고 나서 컴플레인이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예, 항상 보면은 대부분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저의 컨셉은 이제 뭐 약간 예방 컨셉인가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가 힘을 내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든지 해갖고 우리 의견을 일단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많이 이제 한인 사회가 많이 발전도 됐고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그만큼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한인회를 보고 그 비전이 있거든요. 앞으로 갈 길은 많은데 옛날 한인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네. 예. 그렇게 좀 변화가 좀 시급하게 그리고 주류사회 정치인들이나 단체들도 이제는 한인회를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크레딧을 주고 인정을 받는 지금 시기라서 이 기회가 현재 기회가 굉장히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안 회장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차세대거든요. 네. 로버트 안 회장보다도 더 어린 세대.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주인으로 이제 자라 성장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세대한테 우리 어떤 문화나 우리 어떤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차세대가 정책성을 올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물려줘도 그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세대 교육과 이런 것 쪽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 임기 때는 이제 네. 차세대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사실 차세대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일단은 교육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히스토리 때부터 4.29 LA 라이트 4.29 폭동 때부터 아직도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네네.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근데 지금은 이제 한인타운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식당도 많고 뭐 가게도 많고 스토어도 많고. 근데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 컨텍스트가 그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차세들이 이제 future 리더가 되고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그 중에서 탄생이 되고 하면 그럼 굉장히 앞으로 우리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책성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한국어 교육, 또 한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것들도, 나름 그 우리 차세대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될 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국과, 뭐 아니면 충영사관이라든지, 뭐 여기 또 한국교육원도 있고, 네.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다양하게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할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 과거나 그 배경을 모르면은 사실 앞길 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이나 뭐 그런 듀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친구들도.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브백을 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한 25년 전쯤에 이제 여기 기자 생활을 이제 이쪽 LA 쪽에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부분들이 그 아마 제임스한 시장인가 리오단 시장 맞죠? 네, 리처드 리어든. 예.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anyway 그 부시장에 한인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딱 갔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헐리우드 그 코닥 극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어떤 문화 공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때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부시장이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했는데, 처음에 당연히 한국 분이신 줄 알고 한국말로 인터뷰 질문을 했는데, 조금 머뭇머뭇 거시더니 이제 저한테 귓속말로 영어로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될 건 없죠. 뭐 여기 기자들 다 어느 정도 그 영어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속으로 우리 일이 많아지는 것을 떠나서 좀 공직에 가 계신 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좀 한국어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도 하고 또 주류사회의 어떤 그 통로 역할도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해본 그 경험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우리 한인회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뭐 한인회 이외에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소신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 언어 문제에 예. 대해서요. 예. 근데 그게 사실상 이게 이제 여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예, 반론이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대가 갈수록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세지만 이제 3세, 이제 또 좀 있으면 4세도 그렇죠.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 후세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뭐 한인들뿐이 아니고 어느 민족이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일본 사람들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일본 말을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요. 언어는 못하더라도 일단 우리 문화, 우리 배경, 과거 그거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네. 그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이제 종교 단체, 특히 이제 네. 교회 어떤 뭐 한국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네. 이제 그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게 이제 문화로 발전이 되면서 그 차세대들한테 그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온 것 같은데, 그 한인회에서도 뭐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좀 그런 어떤 정통성을 갖다가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데 있어서 좀 한인회가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낭만 인터뷰다 보니까 꼭 이제 한인회에 관련된 질문만 제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또한 또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꿈을 꿨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정치력 신장,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은 물론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활동도 아직은 멈추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선거로 출마한 게 벌써 8년째. 오래됐죠. 네, 네. 벌써 8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력 신장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굳이 한인 정치인들이 나와야지만 정치력 신장이 아니고요. 사실 정치력 신장 그 파워는 커뮤니티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출마를 안 하고 실제로 정치인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제가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인회 통해서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풀뿌리라고 하나요? grassroots.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그 힘이 있으면은 정치인, 흑인이든 한인이든 라티노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다 찾아오게 되고 네. 우리한테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죠. 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또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을 많이 하셨고 그거를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정치력 신장을 위한 또한 나름대로 로버트한 그 변호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한인 사회에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무슨 계기요? 그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예, 그 한인 사회에 그 한인 회장으로서 그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한인 또 차세대의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도움이 많이 됐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요, 아직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인사회에서 이제 모든 특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 사실은 2세나 3세는 이제 굉장히 그 네트워크나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힘을 합쳐서 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1세 플러스 1세 분들하고 같이 힘을 이제 합치면은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한인회 통해서 1세, 1.5세, 2세를 어떻게 해서 그 리소스하고 모든 네트워크하고 힘을 어떻게 합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뭐 질문이기도 한데 혹시 그 한국말로 낭만이라는 뜻을 좀 이해하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영어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로맨틱은 아니고, 네. 예, 그 낭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2세 분들이라든지 또 차세대 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좀 얘기를 해보자 한다면 그 로버트 하인 그 변호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 속에서 좀 행복했던 기억, 그런 것들을 낭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마지막 질문으로 로버트 하인 변호사가 지금 이제 한 50여 인생, 네. 아니면 40여 인생, 50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도 이제 40, 50 뭐 요 정도의 삶을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 아니면 일 속에서 느꼈던 어떤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가치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쉐어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추천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 일을 하면서요? 일을 하면서 어떤 또 한인을 만났던 아니면 주류 사회 뭐 정치인을 만났던 뭐 예. 변호사로서 어떤 그 누구를 대변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예. 공간 속에서 좀 좋은 추억으로 메모리로 갖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그런 에피소드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생각이 나는 거는 사실, 봉사를 하고 행사를 하면서 한인사회 플러스 이제 타민족, 네. 딴 커뮤니티하고 같이 했을 때, 성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사이구 폭동 이제 매년 우리가 매년 이제 하죠. anniversary commemoration 하는데요. 특히 25주년 우리가 이제 그 First Amy 흑인 교회, 아주 유명한 흑인 교회하고 취재했던 기억이 그때 나요. 같이 이제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 행사에 모든 LA 전 시장님들이 다 모여서 다 연설도 하고 굉장히 크게 우리가 그때 셀러브레이션하고 셀러브레이션 아니죠. 우리가 그 아픔을 좀 서로 나누고 그쵸. 서로 이제 화합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화합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그 스킨십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동안 오해했던 것도 많이 풀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보람을 많이 느꼈고 누구나 뭐 아는 사실이겠지만 확실히 제가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흑인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그 이슈는 다 비슷해요. 이슈는 다 비슷하고 우리가 삶의 그 목표나 원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느꼈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변호사라는 게 이제 남을 좀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좀 느꼈던 어떤 좋은 추억들이나 그 기억들은 없을까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제가 프로보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료로 무료로 활용하는 이제 거? 또 이제 피를 안 받고요.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마다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프로보노 서비스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다 해주지는 않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가끔가다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 일단 그 힘든 사람을 이제 도와줄 때 네네. 그분들 이제 리액션을 보면은 굉장히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낭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네. 한국말 여기서 세 가지 그걸 잘 이해를 네.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낭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프렌드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나에게 주었던 좋은 기억들, 네. 뿌듯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낭만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낭만이라는 정서가 되게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차세대 2세들한테 그런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 낭만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제목 이름도 낭만 인터뷰가 된 거고, 그래서 2세분들한테 저는 꾸준히 그거를 좀 잘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생활 속에서 느꼈던 좋은 추억들, 그런 것들이 많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걸 공유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낭만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장 좋은 추억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주거나 임팩을 제가 만들 수 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고 제일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를 조금 고생하고 희생시키더라도 그 남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그 뿌듯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낭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을 잘 해결해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뿌듯함을 당연히 느꼈을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바로 그런 낭만과 어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는 힘들 때가 많죠. 근데 일이 다 잘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it's worth it. 그럼 그런 감정으로, 그런 낭만의 어떤 감정으로 앞으로 또 변호사 일들은 지금 계속 평생 해온 또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인 회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그런 낭만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가슴에 좀 담고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한 LA와 또 나아가서는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그다음에 또 모국인 또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낭만 인터뷰 구독자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인 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한인회 또 한인 사회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낭만 인터뷰는 언제나 로버트한 변호사 또 한인 회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신을 진정한 낭만인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낭만 인터뷰는 변호사로서 또한 한인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